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정치 지형 위에 하나의 거대한 파동이 올라옵니다. 유시민 작가의 정규 복귀. 이건 단순한 출연이 아닙니다. 가끔 등장해 한마디 던지고 사라지는 그런 방식의 복귀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 흐름 자체를 바꾸는 복귀입니다. 시점 또한 절묘합니다. 6월 지방선거, 그리고 8월 전당대회.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로 향하는 시기, 그 한복판에서 등장했다는 점이 이 복귀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프레임은 쌓이는데 그 프레임을 정면에서 해체할 강력한 언어는 부족했습니다. 흐름은 있었지만 중심이 없었습니다. 유박 세력과 이른바 재래식 언론, 이 둘의 결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 단어를 반복하며 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작업. 이건 정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인식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이 구조에 맞서 여러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자면 개인의 목소리로는 구조를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뀝니다. 유시민이 정기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모든 흐름을 바꿉니다. 프레임이 완성되기 전에 그 구조가 먼저 드러납니다. 왜곡이 퍼지기 전에 맥락이 먼저 설명됩니다. 이건 단순한 반박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던 정보와 해석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설명과 분석, 그 축적은 결국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제까지는 달랐습니다. 프레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걸 뒤늦게 해석하는 구조. 항상 한 발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구조가 먼저 드러나고 프레임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초기에 자리 잡아야 힘을 갖습니다. 처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매주 반복적으로 그 프레임이 깨진다면 어떨까요? 쌓일 시간이 없습니다. 퍼지기 전에 해체됩니다. 이제 정치 지형을 보겠습니다. 현재 야당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지율은 여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통적 기반 지역에서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예외적인 흐름이 감지됩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계엄 후 폭풍, 위기관리 실패, 내부 갈등까지 정상적인 정책 경쟁으로 반전을 만들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흔드는 것. 상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 내부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친명 vs 반명이라는 구도가 등장합니다. 이걸 단순한 정치 분류로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건 현실을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언어입니다. 갈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정치는 때로 매우 단순합니다.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로 인식합니다. 분열이 없던 곳에도 분열이라는 단어를 더 씌우고 그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결국 분열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그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프레임이 아니라 현실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정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정책의 방향, 속도, 방법론. 이 차이는 건강한 토론의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지금 일부 세력과 언론은 이 토론을 분열로 번역합니다. 토론을 갈등으로 바꾸고
갈등을 위기로 확장합니다. 이건 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같은 현상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흐름입니다. 이제 이 구조의 역사적 뿌리와 더 깊은 정치적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표면의 프레임을 넘어 그 뿌리와 구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정치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제시한 ABC론, 많은 이들이 이것을 두고 갈라치기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동양 정치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송시대 구양수의 붕당론. 군자는 도로 모이고 소인은 이익으로 모인다.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구조입니다. 이 개념은 조선 정치로 이어졌고 수백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가치 중심의 결집과 이익 중심의 결집, 이 두 축은 늘 존재했습니다. 서양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단을 분석했고, 버크는 공익을 위한 정당과 사익을 위한 파당을 구분했습니다. 막스 베버는 더 나아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로 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즉, 가치와 이익의 긴장, 정치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ABC론은 새로운 분열의 도구가 아니라 오랜 분석 틀의 현대적 재해석입니다. 그런데 왜 공격받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분석이 허용되는 순간 구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던 흐름이 언어를 얻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갈라치기다라는 낙인. 이 낙인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분석 자체를 봉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구조를 보지 못하면 현상만 보게 됩니다. 현상만 보면 프레임에 더 쉽게 갇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갈라치기라는 비판 자체가 가장 정교한 갈라치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누 이재명이라는 개념, 처음에는 단순한 설명이었습니다. 지지층 확장의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개념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의 언어에서 조직의 언어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한 토론회가 열리고 특정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 방향으로 흐름이 정렬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설명이 세력화로 바뀌는 순간 그건 정치적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항상 동일합니다. 기존 지지층을 구세력으로 규정하는 것,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기존을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묘한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흐름은 누구에게 이익인가? 민주당을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부를 분열시키는 구조는 결국 조직을 약화시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된 사실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흐름을 정리하면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분열로 재구성하고 그 이미지를 반복 노출하며 실제 분열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기득권 세력은 이 흐름과 연결된 듯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 구조는 단계적으로 작동합니다. 먼저 확장을 새 세력으로 포장하고 그 다음 기존을 구세력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둘을 충돌시키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더 흥미롭습니다. 이 구조를 비판하는 사람을 오히려 갈라치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등장합니다.
이 갈등을 확대하고 반복하며 전체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 순간 프레임은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김어준은 갈라치기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 프레임의 공격 대상입니다. 유시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갈라치기의 원인으로 바꾸는 순간 진짜 구조는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구조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흐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적 결말과 결정적 반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단서와 구조를 하나의 장면으로 연결할 시간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정치의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현재 정치 지형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완만한 상승세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전망 역시 비슷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 민주당은 분열됐다. 내부가 갈라지고 있다. 이 말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반복일까요? 정치는 반복의 예술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은 결국 믿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다릅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이제 반대편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유시민을 향한 공격, 그 패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판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이 먼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론에서 출발하면 논리는 필요 없어집니다. 맥락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방식은 반복됩니다. 잘라내고 붙이고 확대하고 왜곡하고 그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공격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건 토론이 아닙니다. 이건 결론 유지 장치입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지키기 위한 반복.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맥락이 사라지고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 순간 감정이 지배합니다.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누가 더 크게 말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구조. 그게 바로 프레임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유시민의 정규 등장. 이건 단순한 출연이 아닙니다. 구조를 선점하는 전략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분석과 설명, 그 축적은 결국 프레임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프레임이 자리 잡기 전에 이미 해체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프레임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순간 결과도 바뀝니다. 프레임은 초기 속도가 생명입니다. 초반에 자리 잡아야 퍼집니다. 그런데 매주 끊어버린다면 그 프레임은 자랄 수 없습니다. 만들어지자마자 해체되고 퍼지기 전에 설명되고 왜곡되기 전에 맥락이 복원됩니다. 이건 매우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흐름이 하나로 모입니다. 김어준, 최욱이 만들어온 축, 그리고 유시민의 구조적 분석. 이 세 축이 결합됩니다. 하나는 버티는 힘, 하나는 설명하는 힘, 그리고 하나는 해체하는 힘. 이 조합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되던 프레임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이 노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프레임이 먼저 쌓일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계속 깨질 것인가. 이 싸움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일까요? 아니면 해석일까요?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의 흐름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